MDA 버전 8.7.4의 새로운 기능 소개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마티아스 게킬러이며 저는 이타스에서 MDA의 제품 관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면에 나열된 새로운 기능과 개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점프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서로 다른 파일의 신호를 비교하는 기능입니다. 서로 다른 측정 파일에서 동일한 신호를 비교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한 파일에서 신호는 이미 선택해둔 상태입니다. 이제 이 신호와 다른 파일에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신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신호를 수동으로 다시 선택하는 대신 더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피규레이션 매니저를 통해 오실로스코프에 새로운 항목을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Select File for Configuration 매니저를 선택하면 컨피규레이션에 할당된 파일들이 열립니다. 목록 중 하나를 클릭하고 선택을 확정하면 MDA는 새로운 파일의 신호를 기존의 오실로스코프에 추가합니다. 각 신호는 이전 파일에서 이미 할당된 신호와 동일한 스트립에 추가됩니다. 논리 신호의 경우 기존 스트립 바로 아래에 새로운 스트립이 생성됩니다. 각 신호의 출처를 시각화하기 위해 파일마다 색상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MDA 버전 8.6.7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상 변경은 오실로스코프, GPS 지도, 스캐터 플롯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비교 기능은 오실로스코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 도구와 파일은 하나씩으로 제한됩니다. 여러 파일에서 신호를 비교하고자 할 경우 같은 절차를 반복해 다른 파일을 하나씩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MDA 버전에서는 비교 대상이 하나의 오실로스코프와 하나의 파일로 제한되던 현재 구조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으로 오실로스코프에 동일한 신호가 2번 이상 추가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논리 신호 중 일부는 일치하지 않아 노매치 상태로 나타납니다. 현재 MDA는 동일한 이름의 신호가 여러 파일에 있을 경우 각 신호를 한 번만 자동 선택합니다. 이는 여러 개의 파일이 동시에 열려 있어도 신호 선택을 간편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신호의 실제 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새 파일에 동일한 이름의 신호가 존재하면 자동으로 추가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호는 무시되고 비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버전부터는 이렇게 누락된 신호에 대해서도 노매치 상태로 표시되는 플레이스홀더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스캐터 플랫에서 개선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신호를 비교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신호는 실제 기록된 값이고 다른 하나는 모델에서 계산된 출력 신호입니다. 두 신호는 오실로스코프 상에서도 이미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 차이를 좀 더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싶을 때는 스캐터 플랫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먼저 모델 관련 입력 신호 중 하나를 스캐터 플롯에 추가합니다. 처음 추가된 신호는 항상 X축에 할당됩니다. 비교할 신호는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기존 신호는 그대로 두고 복사본만 새 도구에 추가됩니다. 스캐터 플랫의 그래픽 영역에 드롭하는 경우에는 각 신호에 대해 별도의 스트립이 생성되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간 동기와 기능을 통해 오실로스코프와 스캐터 플랫에서 동일한 샘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가 각각의 스트립으로 나뉘게 되면 오히려 비교하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동일 축에서 신호를 나란히 비교하고자 한다면 원하는 대상 축 위에 신호를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호들은 동일한 축을 공유하게 됩니다. 샘플 클라우드를 통해 신호를 직접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공통 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오실로스코프 상에서 원하는 시간 범위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신호의 샘플은 오실로스코프에서 지정된 색상으로 표시되며
샘플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신호 이름이 말풍선으로 표시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스캐터 플롯 분석이 유효하려면 신호들이 동일한 시간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X축과 Y축에 사용된 두 신호의 타임스탬프가 정확히 매칭되어야 각 샘플을 올바른 위치에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캐터 플롯에 사용할 신호는 같은 측정 파일 내의 신호와 동일한 시간 레스터에서 샘플링된 신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히스토그램에서 샘플 처리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에는 특정 구간에 붉은색 버킷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로 표현되는 구간에 정상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샘플들을 별도로 표시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해당 버킷은 시스템 내에서 not a number로 분류되며 난이나 계산 불가 등 일반적인 수치 구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샘플을 포함합니다. 실제로 이런 샘플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MDA의 신호 변환 방식으로 인해 난이 발생합니다. 보통 신호를 표시할 때 물리값으로 숫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물리값으로 문자열만 표시되는 신호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형태의 신호는 열거형이라고 부릅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제는 숫자형과 문자형을 결합한 케이스입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숫자 범위로 물리값이 정의되어 있고 특정 구형 값에 대해서는 문자 정보가 함께 매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식의 결합된 변환이 적용된 신호는 상태 문자열 참조라고 부릅니다. 문자 정보는 에러나 센서 연결 안됨과 같이 센서 상태를 표현하는 메시지를 표시해 줍니다. 문자 정보를 MDA가 변환하면 변환 범위의 최대값이나 최소값과 연결되어 정의됩니다. 그 결과 오실로스코프에서는 해당 신호 커브에서 일부 구간의 최소값이나 최대값으로 보이게 되며 커서를 올렸을 때 보이는 값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으로 확대해보면 문자로 표시되는 모든 샘플은 숫자형이 아니기 때문에 난 클래스로 분류되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커브로 출력되는 신호에 간헐적으로 틈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틈은 단순한 데이터 누락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 파일 내에서 특정 샘플이 인발리드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인발리드 플래그는 MDF 버전 4에 새롭게 도입된 기능으로 레코딩 중에 이미 신뢰할 수 없다고 감지된 샘플을 마킹하는 데 사용됩니다. MDA에서는 단 하나의 샘플이라도 인발리드 플래그가 있으면 커브 신호의 출력이 중단되어 공백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테이블 도구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샘플 옆에는 느낌표 아이콘이 표시되며 툴팁에는 인발리드 상태를 알려주는 설명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샘플은 not available로 출력됩니다. 이러한 인발리드 샘플들 역시 히스토그램에서는 모두 not a number로 분류됩니다. 만약 정의된 시간 범위 내의 모든 샘플이 적절한 숫자 값을 가진다면 해당 버킷은 일반 버킷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 not a number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샘플이 인발리드로 분류되는 원인은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 신호의 역수를 계산해 새로운 신호를 만들었을 경우 입력값이 0인 경우에는 수학적으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점의 값은 무한대로 표시됩니다. 이 무한대 값도 역시 숫자로 분류될 수 없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에서는 다시 not a number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SCII 기반 측정 파일에서도 이제 다양한 신호 유형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숫자 신호와 열거형 외에도 MDF 버전 4부터는 스테터스 스트링 레퍼런스 신호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각 샘플이 숫자 값이거나 사전에 정의된 텍스트 값 중 하나로 표현됩니다. 다만 ASCII 포맷은 한 번에 하나의 값 유형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열거형과 마찬가지로 이 파일의 옵션을 통해 내보낼 형식을 지정해야 합니다.
문자값을 그대로 내보내고 싶다면 해당 설정을 통해 샘플이 CSV에 텍스트로 기록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의 아이디를 10진수 형태로 저장하고 싶다면 숫자 출력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옵션은 스테터스 스트링 레퍼런스 신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본값은 문자열을 그대로 내보내는 방식이며 숫자 출력은 필요시 INI 파일에서 별도로 지정해줘야 합니다. INI 파일 설정을 통해 3개의 스테터스 스트링 레퍼런스 신호를 문자 형식과 CSV로 추출하는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측정 파일에 문자 값만 포함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샘플이 숫자 값으로만 구성된 경우이며, 세 번째는 일부 구간에서는 숫자, 다른 구간에서는 문자 값이 나타나는 혼합 형태입니다. 내보내는 데이터의 양을 줄이기 위해 테이블 도구를 내보내기 트리거로 설정합니다. CSV 파일의 포맷은 INI 파일에 미리 정의된 설정에 따라 달라지며, 먼저 숫자 출력 옵션이 설정된 CSV 포맷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본 설정이 적용된 다른 CSV 포맷을 선택합니다. 이제 숫자 값만 내보내도록 설정된 CSV 파일을 MDA에 불러오면 변수 탐색기에서 해당 신호들이 모두 아날로그 신호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테이블 차트에는 숫자 값만 표시됩니다. 숫자에서 문자로 값이 변했던 신호를 확인해 보면 해당 시점의 값이 크게 변하면서 숫자 값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문자 값으로 변환된 샘플에도 숫자 변환 수식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열거형 신호와는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열거형 신호의 경우 숫자 변환 없이 10진수 값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프상 극단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스테터스 스트링 레퍼런스 신호는 보통 값의 상한 또는 하한 근처에서 문자 값이 정의되는데, 내보내기를 숫자 형식으로 설정하면 문자였던 값들도 숫자 수식에 따라 변환되어 위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숫자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문자 대신 숫자만 보더라도 해당 샘플의 상태를 구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 기본 설정인 문자 값으로 내보내기를 사용한 파일을 보면 샘플 값이 텍스트 형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을 편집기로 열었을 때 MDA에서 보았던 문자 값들이 그대로 문자열로 다시 나타납니다. 따라서 사용 사례에 따라 어떤 옵션 설정이 더 적절한지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MDA에서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에 대한 개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셀 파일은 아스키 기반 측정 파일 지원 방식과 유사하게 이루어집니다. 서로 다른 구조의 엑셀 파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엑셀 INI 파일 전용 폴더가 있습니다. MDA 설치 시 예제 INI 파일도 함께 제공되어 사용자들이 구조별 옵션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옵션에는 이름이 있는 행, 단위가 있는 행, 데이터 블록이 시작되는 행의 정의가 포함됩니다. 시간은 시간 채널의 이름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아스키 기반 측정 파일에는 없는 특별한 옵션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가상 시간 레스터를 적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엑셀 파일에 시간 채널이 없을 경우에도 정의된 시간 간격이 0부터 시작해 각 데이터 행마다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예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측정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은 엑셀 시트가 있고 동일한 데이터를 포함하지만 구조가 다른 시트들이 있습니다. 시트 1과 시트 2에는 시간 채널이 존재하며 단위가 포함된 7개의 신호가 있습니다. 마지막 엑셀 시트에는 시간 채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엑셀 INI 파일을 구성할 때 주의할 점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러 항목에서 동일한 행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름, 행과 단위 행위 같은 행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채널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 가상 시간을 적용하는 옵션이 있으며 이 경우 샘플 간 간격은 INI 파일에서 정의된 값을 기준으로 자동 생성됩니다. 엑셀 파일을 MDA에 불러올 때는 Add 버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MDA가 지원하는 엑셀 파일 형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DA는 엑셀 파일 내의 각 시트에 대해 INI 파일에 정의된 항목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해보며 해석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 없이 적용 가능한 정의가 발견되면 이를 적용하고 그 이후 항목들은 무시합니다. 만약 INI 파일의 어떤 섹션도 시트와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시트는 건너뜁니다. 엑셀 시트가 성공적으로 해석되면 변수 탐색기의 레스터 컬럼에 각 시트의 이름이 레스터 정보로 표시됩니다. 시간 채널은 변수 탐색기에 표시되지 않으며 신호가 분석 도구에 추가되면 백그라운드에서 처리됩니다.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서로 다른 시트의 신호들이 동일하게 보입니다. 이는 두 시트가 동일한 시간 채널과 신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테이블 도구로 확인해보면 이 두 시트의 신호는 타임 스탬프와 값이 모두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 채널이 없었던 시트 3의 샘플 카운트 신호를 선택하면 데이터를 불러올 때 가상 시간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격이 100ms로 정의되었다면 데이터가 정확히 0초에서 시작해 100ms 간격의 레스터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시트1과 시트2의 항목과 일치하지만 시간 축이 실제 측정값이 아닌 가상 시간 기준이므로 시각화 시 약간의 시간 차이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덱싱된 측정 파일의 특징과 이를 활용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측정 파일은 일반적으로 인카를 통해 기록되며 이 과정에서 파일의 인덱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를 생성하려면 먼저 사용자 옵션에서 인덱스 생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인카에서는 인덱스 옵션을 스탠다드로 설정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파일 포맷은 MDF 버전 4.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버전부터는 파일이 압축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통해 인덱싱된 MDF 파일의 장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일 탐색기에서는 각 파일의 인덱스 상태를 오버레이 아이콘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가 없는 신호는 주황색으로, 인덱스가 포함된 신호는 파란색으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인덱스를 사용하면 오실로스코프에서 커브 신호를 빠르게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덱스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의 신호를 표시할 때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제약은 오실로스코프의 가로 너비와 모니터의 해상도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샘플들이 같은 수직 픽셀 열에 겹쳐 위치하게 되며 결국 사용자가 개별 샘플을 구분하거나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불필요한 샘플을 줄이기 위해 MDA는 샘플 데이터를 축소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일정한 시간마다 해당 블록의 최소값과 최대값만 저장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요약합니다. 그리고 최소 최대값의 쌍이 일정 개수를 초과하면 추가적인 축소 단계가 적용되어 더 높은 수준으로 축소된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 전체 시간 범위를 하나의 최소 및 최대 쌍으로 대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축소된 모든 데이터의 집합을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MDA는 오실로스코프에서 커브 신호를 출력할 때 축소된 데이터만 사용합니다. MDA는 먼저 관련 인덱싱 수준을 결정한 뒤
오실로스코프의 각 픽셀 열에 대해 최소값과 최대값만 읽어 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픽셀 컬럼 내 최소값과 최대값이 그려지고 수직선으로 연결됩니다. 오실로스코프 창의 좌측 하단 아이콘은 현재 표시 중인 신호 중 하나 이상이 인덱스에서 가져온 축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제에서는 약 400개의 샘플이 동일한 수직 픽셀열에 위치합니다. 오실로스코프에서 확대할수록 시간 범위는 좁아지고 읽어야 할 샘플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인덱스의 이점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확대를 많이 해서 정의된 시간 범위 내 모든 샘플을 직접 읽게 되면 해당 아이콘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반대로 다시 전체 시간 범위로 축소하면 처리해야 할 데이터량이 크게 증가하고 인덱스를 활용한 렌더링이 빠르게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덱스는 렌더링 속도 외에도 축 설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가장 높은 인덱스 축소 시 전체 시간 범위에 대한 최소 및 최대값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변수 탐색기 내 축 컬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나 스캐터 플랫에 추가할 때 최소 및 최대값은 자동으로 축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값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측정 파일에 인덱스가 없거나 인덱스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MDA는 여전히 사용자가 직접 기본 축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축 설정 옵션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실로스코프에 원하는 축의 범위를 입력한 뒤 즐겨찾기 축 컬럼의 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정의된 즐겨찾기 축의 범위는 사용자 설정에 저장되며 같은 이름의 신호가 오실로스코프에 추가될 때마다 기본값으로 사용됩니다. 줌 또는 스크롤을 통해 축의 범위를 조절한 이후에도 도구 모음 아이콘을 클릭하면 즐겨찾기 축의 범위를 다시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오실로스코프 내 모든 신호의 축이 한 번에 변경됩니다. 단, 적용된 신호들이 모두 즐겨찾기 축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MDA의 인덱싱 기능은 GUI 인터페이스 외에도 명령줄에서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DA 설치 시 함께 제공되는 MDF4 인덱싱 EXE 도구를 사용하면 어떤 MDF 버전사 형식이든 ASAM 표준에 부합하는 인덱스를 생성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명령어는 인덱스가 없는 MDF 버전4 파일에 대해 차후 인덱싱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DF 컨버트 EXE 또는 MDF 컴바인 EXE를 통해 나중에 인덱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데모는 이전 버전에서 배터리 도구로 명칭했던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여러 MDA 버전이 출시되면서 이 배터리 도구는 점차 확장되고 일반화되어 이제는 배터리 관련 신호뿐 아니라 어떤 유형의 신호에도 적용 가능한 범용 도구로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도구 이름 또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도구 간 신호의 드래그 앤 드롭이 훨씬 유연하게 지원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선택한 신호가 복사됩니다. 신호를 다중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호 분포 차트의 막대 하나도 다른 도구로 드래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막대 아래에 포함된 신호 그룹 전체가 이동 또는 복사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의심스러운 신호들을 빠르게 오실로스코프에 추가해 자세히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개선은 MDA 컨피규레이션의 자동 백업 기능입니다. MDA는 현재 사용 중인 컨피규레이션의 백업 파일을 주기적으로 생성하며 MDA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경우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 역할을 합니다. MDA는 프로그램이 정상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백업 파일은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기존에는 백업 파일의 확장자가 .xdx였지만 원드라이브와 같은 공유 폴더에 저장하는 경우 이 파일을 실수로 삭제된 파일로 오인해 복원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MDA의 자동 백업 파일 확장자는 .xdx와 .tmp로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MDA 버전 8.7.4에서 적용된 모든 변경 사항의 개요를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별도로 제공되는 왓츠 뉴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들은 MDA 8 제품 도움말과 이타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MDA 8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